여러분은 운전할 때 무엇을 조심하시나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 교통사고가 사실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렇죠. 후진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골목길인데요. 한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는데 빠른 속도로 아이고. 달려온 오토바이 차의 후미등 쪽과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네, 이런 사고 가끔 있죠. 어허. 아파트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또 다른 차량이 후진을 합니다. 저쪽 멀리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는데 여기서도 오. 뒤쪽과 부딪혀서 굴러 넘어집니다. 아이고. 네, 아까 그 사람 같아요. 자, 네. 이번에 2차선 도로 위인데요. 네. 미세한 충돌이 느껴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발이 밟혔다면서 왼쪽 발을 아파하는 모습인데요. 신발이 벗겨졌네요, 또 그리고. 예, 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자가 다가가서 상태를 체크해 보는데 나 왼발 밟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좁은 골목길 사거리 이때도 달려온 오토바이 자 자세히 보시면요. 네. 여기서는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부딪히지 어허. 않았죠. 네. 예, 옷깃도 스치지 않았는데 네. 이 오토바이 뭔가 좀 수상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아이고, 운전자분이 조금 옆에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요, 마지막에 있던 그 골목 사거리 정도인가요? 한 사거리 정도의 하얀색 SUV 차량 관련해서 그 영상 보시면요, 접촉이 없었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지고 오시게요. 네? 직접 가지고 오시면 왜, 뭐요?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계속 불러오니까 가지고 오시게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노래 틀어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서 있습니다. 뒤로 백하는데 지나가신다고 빵빵하는 줄 알고. 뭐 제가 접촉해가지고 제가 불렀는데 그냥 가시길래 저는 불렀는데 그냥 가시길래 해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붙인지 모르고 진짜 몰랐습니다.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 지금 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이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영상 나왔던 하얀색 SUV 차량 그 차량이잖아요. 근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부딪힌 거예요? 안 부딪힌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아까 제가 자세히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안 부딪혔어요. 아. 옷깃 하나도 스치지 않았습니다. 아하. 털끝 하나도 붙이지 않았어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이 다음에 나온 차량이에요. 다음 영상입니다. 네. 네. 그 영상을 보면 저희가 봐도 이거 예. 여기에요. 여기서 확대가 되는데요. 어허.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도 부딪히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공간이. 그래놓고도 저 차량 따라간 거거든요. 따라가서 이렇게 따진 거거든요. 오윤성 교수님, 뭔가 이거 냄새 납니다. 이거. 예, 여러 번 이제 저런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요. 네. 올해 2월 달부터 6번에 걸쳐서 저런 행동을 해서 지금 합의금 명목적으로 약 1,100만 원 정도를 가로챘습니다. 지금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수법들을 보게 되면은 후진하고 있는 그 차 뒤에 네. 어깨를 고의로 부딪혀가지고 부딪히는 일명 그 팔목치기라고 하는 그 수법. 그리고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는 그 차 근처에 있다가 출발하고 있는 그 차량의 타이어에 자기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발목치기 수법. 수법도 여러 예. 가지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방금 보셨습니다만은 전혀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마 그 이 운전자가 여성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특정 차량을 지목을 해가지고 아니 내가 계속 사고가 났는데 계속 부르는데 왜 그러면 아무 반응도 없이 가느냐. 이 잘못하면 이 뺑소니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험 접수를 해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2월 달부터 1,1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설마 했는데 아닐 거야 했는데 영락없는 보험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분들은요 얼마나 놀라셨을 거예요. 이 부딪혔다고 하니까 또 진짜로 또 충격이 오니까 차체에 피해자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여길 뭐 지나가려고 하나 뭐 생각하고 출발을 하는데 뭐 이렇게 밟히는 느낌이 차에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처음에 생각이 이 오토바이가 제 차를 긁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차에서 내렸고 이제 봤는데 제가 발을 밟았대요.
발이 밟혔대요, 차에. 일단은 뭐 그 상황에서는 뭐 아프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보험 접수는 해주고 집에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다시 봤거든요. 왼쪽 발등이 밟혔다고 하는데 오토바이에서 내릴 때 왼쪽 발을 딛고 내리더라고요. 일단은 뭐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을 빨리 가봐라.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뭐 사람인지나 이제 뭐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의심을 안 했죠. 그 상황에 처음에는. 아니 그러면 저 당시에 저 사람은 차량에 자신이 부딪힌 다음에 앞서 영상 보면 나뒹굴기도 했어요. 그러면 착실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았답니까? 장희영 교수님? 착실하게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 여행이요? 병원을 간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저 인터뷰를 보니까 저 차량 운전자가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왼쪽 발을 다쳤다고 하는데 왼쪽 발을 딛고 내리더라. 아마 저 같았으면은 정신이 없어서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저분이 왼쪽 발을 다쳤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발이 차량 바퀴에 깔릴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상이 있겠죠. 그렇죠. 골절이든 뭐든 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사흘 후에 필리핀 해외여행을 가서요. 그냥 뭐 조용히 휴양하러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려 물속에 들어가서 물갈퀴를 껴고 발을 저렇게 막 움직여야지만 할 수 있는 프리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모습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저 모습. 이게 그 사고 당한 본인이고요. 왼쪽 발 지금 보이죠? 뒤로 가서 완전히 물차기를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저게 발등 당해 조금이라도 발등 이렇게 사고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걷지도 못할 뿐더러 움직이는 거 잠도 잘 못 올 정도거든요. 저게 저리고 아프고 이래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또 버젓이 SNS에 자랑 삼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본인이 이렇게 부딪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뜯어낸 합의금 이런 돈으로 저렇게 호화스러운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저 사진이요. 이제 프리다이빙이 여러분 뭐 주변에 해보신 분도 있지만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제 그 아는 분이 하는데 저기 이제 바닷가에서 안 하고 이 깊은 수심 깊은 수심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 그런 훈련이나 그런 체험을 합니다. 뭐 25m면 25m 쭉 내려가서 갔다가 숨 참고 산소통 없이 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프리다이빙을 하는 걸 버젓이 자랑 삼아 올렸다는 거예요. 진짜 철딱선이 없네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프리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고를 저지른 겁니다. 아,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배달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달 한 건에 생기는 돈도 적어요. 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그 돈에 맞춰서 살아가고 저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수입을 할 수 없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5건의 사고를 1,000만 원을 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네. 돈이 딱 모이게 되면은 아하. 틀림없이 자기가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부닥치는 것까지는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마음이 급하니까 부닥치지도 않으면서 돈을 갖다 요구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저 프리다이빙도 상당히 몸의 어떤 움직임을 갖다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이 자해 행동도 자해 공갈도 상당히 몸의 움직임을 갖다 요구합니다. 아하. 그런 다음에 자극추구적인 점도 비슷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성향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아마 다음에도 네. 지금은 교훈을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유사한 사고를 갖다 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앞서도 이제 피해자분들은 이 사람이 부딪힌 다음에 하도 당당하게 나오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아마 보험 처리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나쁜 행각은 어떻게 발각됐을까요? 네, 너무나도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꼬리가 잡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보험 사기 피고인들, 이 처벌받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요. 처음에 보험 사기를 쳤을 때 본인의 사기 행각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네. 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에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데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뭐 1년 뒤에 연락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보험 사기를 계속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중복계약, 이중계약, 과다지급 그리고 실제 병원 지출 상해 내역서와 금액과 이런 것들을 대조해가지고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지를 검토하고요. 또 보험회사끼리도 이렇게 보험과 관련된 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래요? 또 거기에 더해서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네. 이 계좌 거래나 이런 어떤 계약 정보를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에서 네.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이 경찰에 첩보를 넣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네. 아까
보신 영상처럼 네. 실제로 부딪히지 않은 영상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아하. 사실 이렇게 명확한 어떤 증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 본인의 어떤 혐의를 좀 인정하면 좋았을 텐데 그 CCTV 영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석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아하, 하고 있고요. 네. 이 출석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좀 죄질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뉴스파이터에서도 이런 보험 사기 뭐 정말 종류와 형태, 수법도 정말 다양한데 이게 끊이지 않고 빈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윤선 교수님? 이것은 뭐냐면 이 돈을 우리가 쉽게 번다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보험 그 사기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1997년도에 253억 정도 됐는데 네. 2017년에 7,302억이 되니까 아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내고 있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보험금들이 네.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이 보험 이번에 이제 그 적발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고요. 아.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그 갈취를 해서 외국 여행을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저것은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다. 근데 실제로는 이 다수를 이 많은 그 보험 그 계약 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제 운전자들께서는 일단은 이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오면은 좀 천천히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뒤로 후진을 할 때는 반드시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걸 꼭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요. 저런 그 어떤 보험 사기에 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런 보험 사기범 때문에 앞서 우리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정말 검거했으니 천만 다행입니다.